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곽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그 대형주들이 반도체들이 좀 쉬는 날이었어요. 뭐 이런 날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고. 네. 어제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어제 오후에 좀 누구들을 좀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일반 주린이들을 좀 만났는데 느낌은 아직 장이 뜨거워지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과열은 아니다.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주식에 관심이 없다고?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고, 별로. 작년 대비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작년에 그 장 빠질 때도 관심이 많았거든. 도대체 언제 올라오나 이런 걸로. 근데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코스피가 2,500대예요. 2,58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3,300 갔을 때 그때에 비해서는 뭐 한참 모자라죠. 아직. 그때 정도는 아닌데 그때 작년도 8월 달에 만났던 사람들 다시 만났는데 분위기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2,800원 넘어야 사람들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 느낌 자꾸 듭니다. 그리고 올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익률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해였던 것 같은데 코스피든 아니면 나스닥이든 어디 해외 어떤 증시든 그 상위 10% 종목의 차트를 그려보고 나머지 90% 종목의 차트를 그려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럴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확 끌어올린 장이 펼쳐진 것 같아요. 그거는 올라갔고 나머지는 우하향일 걸 거의. 네. 크게는 안 떨어졌어도. 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2차전지 뭐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서 코스닥이 뭐 30%나 올랐다는 거는 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해외 증시까지 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수익률이 그 시총 상위 종목 없으면 참 힘든 한 해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 일반인들은 빅테크 많이 샀으니까 좀 다행인데 조금만 외곽으로 가 있으면 아예 꿈쩍도 안 해요. 중소형주는 오히려 빠진 상황에서 꿈쩍도 안 하고. 네, 참 선별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한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은 잘 방어를 했고 코스피만 좀 빠졌는데 오늘도 코스닥은 방어는 했습니다. 0.1%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많이 받쳐줬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다 3천억, 1,000억씩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샀습니다.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뭐 최근에 1,000억 단위로 산 경우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 합해서 한 1,000억 정도 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참 이슈가 엄청 많은데 일단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 나왔더라고요. 22개월 만에 2% 진입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한국 물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 물가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한국도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얘기하기 조금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게 DB금투 전망자를 보니까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7월에는 기저효과가 더 극대화돼서 2.4%까지 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누구나 이제 기저효과가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물가 반등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대는 못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대로 좀 안정화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라면 물가 상승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6월달 라면 물가가 13.4% 나왔습니다. 전체 물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사실 삼양식품이 장중에 막 10%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농심도 한 2%대 마감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오르나 싶었어요. 근데 뭐 배터리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서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지 아닌지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딱히 이게 라면 업체에 대한 호재는 딱히 없었고요. 단지 이제 라면 물가 상승률이 13%로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작년도 9월 달부터 농심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6월하고 지금 비교해서 13%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6월 대비해서는 당연히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된 숫자고 그리고 7월부터는 가격을 또 한 4~5%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둔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데이터부터는 이제 농심이 작년 9월에도 올렸기 때문에 확실히 또 오히려 물가가 마이너스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오늘 디자인하우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4나노 공장 이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라고 MPW라고 하거든요. 요 서비스 횟수를 올해보다 10%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MPW가 뭐냐? 이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 MPW라고 합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그동안 이 MPW 서비스를 통해서 팹리스 업체를 많이 지원을 했고, 거기서 좀 검증이 되면 이제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을 해서 실제 파운드리 운영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가온칩스라는 회사도 오늘 급등을 좀 했거든요. 16%나 상승을 했는데 2017년도 그때 이 MPW를 거쳐서 이 DSP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의 강화 방안을 발표한 거는 이쪽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방점을 찍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뭐 인사도 이 파운드리 HBM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인사도 발령이 났다고 하고요. 근데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수율이 자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루머로만 도는 수율 향상이 실제화되고 있는 과정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도 뭐 엔비디아가 삼성 3나노를 그래도 고려를 하고 있다. TSMC에 혼자 맡기기엔 조금 물량이 과해서 그렇죠. 삼성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 걸로 봐서는 수율이 조금 올라온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다 좋았잖아요. 반도체 다 목표가 상승 나고 영업이 추정치 상향시키고 다 이랬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할 때 좀 선제적으로 굉장히 네.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가 이제 이베스트거든요. 네. 거기서 오늘도 조금 시장에 좀 대부분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어요. 하이닉스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목표가를 오히려 내렸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BR을 보면은 1.6배라고 해서 밴드 최상단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모리 저점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에 HBM 이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PBR이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홀드로 하향을 했고요. 목표가도 11만 5천 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도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네. 아예 이거는 그냥 완전 매도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매도 의견 내는 경우는 뭐 매도 의견을 낼 이유가 없어요. 한국 증권사들은. 왜냐면 공매도를 그렇게 기관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 의견을 내서 이제 공매도를 해가지고 공매도를 자기한테 맡겨서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게 해준다. 그러면은 리서치 센터에서 매도 의견을 내겠죠. 아무도 공매도도 하지 않는데 굳이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낼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쵸.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추정해가지고 따라서 자기네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매도 의견 안 나오는 건 자연스럽고. 그래서 공매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 매수보다는 확실히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제 영업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탐방도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네,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뭐 또 남는 게 거의 없는 장사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HBM3 이거 개발 속도가 경쟁사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좀 빠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부터 이제 AMD랑 협업을 하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24년도 1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라서 24년도에는 점유율 차이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쪽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재고가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대부분은 DDR4 재고라서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DDR4 재고는 시간이 갈수록 악성 재고로 남아서 손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럼 맞더라도 DDR5만 많이 팔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마진이 좀 있을 테니까 5는 네. 네. 확실히 뭐 DDR4가 근데 이 손익을 좀 깎아먹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재고가 그만큼 크다면 네. 이것도 손상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이 지금 마이너스 3조인데요. 마이너스 2.6조로 조금 높게 상회할 걸로 전망을 했지만 24년도 영업이익은 1.7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지금 6조거든요. 그리고 많이 보는 데는 두 자릿수도 보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24년도 영업이익을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PBR이 1.6배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다라고 한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 이익이 1.7조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BPS도 올라갈 거니까 PBR도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수요가 얼만큼 회복이 돼서 이익 개선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다 1%
초반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네. HBM도 그동안 잘 달리다가 오늘은 뭐 PSK 홀딩스, STI, 프로텍, 한미반도체 다 2에서 6% 사이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몇 가지 뭐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한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28년도까지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점유율 30%를 30% 목표로 했습니다. 엄청나네. 네. NCM 거는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 거의. 네, 1등 하겠다라는 건데 수주 목표도 23년도에 15조 원, 25년도에는 20조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캐파를 현재 50만 톤인데 요걸 연간 220만 톤으로 2030년까지 4배 이상 확대할 거다라고 공격적으로 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법 그리고 EU의 핵심 원자재법 대응을 위해서 스페인의 유럽 거점 지역으로 이제 확정을 했고 북미도 신규 입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북미 진출은 정말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SDI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 에너지라는 이제 스테이킹 설비를 삼성 SDI에 단독 납품하고 있는데 요 지분이 필옵틱스가 훨씬 높습니다. 54%를 갖고 있고 삼성 SDI가 16% 갖고 있는 합작사인데요. 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180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99.7%가 이 목표하는 희망 밴드의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34,000원으로 상단 초과한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네, 그래서 올해 이 희망밴드를 초과한 IPO들 중에 확약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60%가 확약을 했습니다. 물량을 적게 받기 싫어서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확약을 다 넣은 거겠죠. 3개월 이상 보유하겠다 또는 6개월 이상 보유하겠다 등등으로. 그리고 상장 첫날 주가 제한폭도 막 400%까지 늘어나면서 이 IPO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굉장히 셉니다. 요거 제도가 바뀐 후로 처음으로 상장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CQ센 그것도 한 200% 이상 급등했었죠. 중에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에코프로와 금양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95만 원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고요. 역사상 최고가죠 지금. 공매도는 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가. 사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금양도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이 8월에는 이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말고는 딱히 오늘은 별다른 호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는 요거 편입이 기대감이 있긴 있었는데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는 규정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추가가 되면서 요거에 걸려서 편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8월에 편입이 된다면 그 발표가 아마 8월 11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한 달 넘게 남은 이야기이긴 한데 뭐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리밸런싱은 8월 31일 기준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요거 연내 상장 기대감도 요거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한 10분의 1토막 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6천억 정도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사모펀드들이 3조 원 기업 가치를 인정을 하고 추가 투자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은행 관련해서 오랜만에 이거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좀 이슈가 나왔는 것 같아요. 5대 시중은행으로 지금 틀이 짜여져 있는데 이 과점 체제가 30년 만에 깨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제 시중은행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건데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회사,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나가겠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한다면 시중은행들의 경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우선은 대구은행이 제일 먼저 전환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방은행이었다가 이제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점포가 좀 확대가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금융위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 등등 충족을 많이 했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을 했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해서 이 대구은행 이제 모회사가 DGB 금융지주잖아요. 네.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 변경도 지금 할 생각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92년도에 평화은행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중은행이 편입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30년 만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는 좀 은행 업종의 경쟁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환대출 플랫폼도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신용대출만 대환대출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연내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 시중은행들이 한 1% 내외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DGB금융도 1% 하락했어요. 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진출한다고 한 게 시중은행들한테는 경쟁 강화 때문에 악재라면 대구은행한테는 그래도 영업 기반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호재 아닌가 싶었는데 뭐 주가가 반응을 안 하네요. 네. 네. 그리고 GS건설 공사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관련된 충당금도 예상보다 조금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들긴 합니다. 전면? 네. 그럼 다 부수고? 그렇죠. 어이쿠. 지하주차장 부분이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이 뭐가 문제였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저 철강이 없는 건가요? 철강 없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었는데 네. 문제는 설계 때부터 필요한 이 보강근, 철근이 없는 걸로 잘못 설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감리하는 쪽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도 그대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시공을 했는데 심지어 시공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그 설계조차도 지켜지지 못했고 추가로 철근이 더 없는 상태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다 발견이 돼서 이번에 GS건설도 이 정도면 신뢰를 좀 크게 잃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뼈 없이 사람 몸 만든 거랑 똑같네. 찰흙이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하차장 무너진 부분만 재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건설주들의 이 하락세가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건설 시황이. 근데도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더더욱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인천 검단 공사 현장 말고 다른 공사 현장들도 지금 전면 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 조사 결과가 아마 8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이 검단이 이 정도면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만약에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충당금을 그때 좀 더 크게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그렇지. 뭐 삼성자이닉스 1% 정도 하락한 건 뭐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00을 안 깨면 그런 대로 숨쉬고 다시 상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